55세, 드디어 퇴직이라는 단어를 손에 쥔 날을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에게 주어진 달콤한 휴식? 이제는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리라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3년 뒤 혹은 5년 뒤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고용률 1위. 이 자랑스러워 보이는 통계 뒤에는 부족한 연금과 바닥난 퇴직금 때문에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내몰리는 고령층의 고단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 대기업 부장이었던 한 남자가 왜 월 150만 원을 받으며 건강까지 잃어야 했는지 그 씁쓸한 재취업 일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대기업에서 30년간 꼬박 일하고 56세에 명예퇴직한 김동현 씨. 그의 통장에 찍힌 수억 원의 퇴직금은 평생의 성실함에 대한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돈만 있으면 남은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첫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아내와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아들 결혼 자금도 두둑이 보태주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열어볼까 막연한 행복감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낯선 고지서 한 장.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 크게 체감 못했던 그 돈이 이제 소득 한 푼 없는 그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짐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된 금액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나이라는 벽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자의 75% 이상이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이 중 40%는 재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동현 씨 역시 그 40%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찾은 일자리는 한 아파트의 야간 경비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입었던 몸에 꼭 맞는 양복 대신 어딘가 헐렁한 유니폼을 입고 첫 출근을 하던 날의 기분을 그는 잊을 수 없습니다. 월급은 세후 150만 원 남짓? 퇴직 전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 시 첫 일자리의 소득은 평균 37% 가까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김동현 씨의 현실은 그 평균보다도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밤낮이 바뀐 생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는 반복적인 업무에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과 허리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 은퇴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를 약 19.3% 악화시킬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김동현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 때문에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병원비로 써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혔던 것은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투, 보이지 않는 무시 속에서 그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고작 이것이었나 하는 깊은 회의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현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재취업의 구조적인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비극의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김동현 씨처럼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나이가 들어서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은 전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5060 세대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생산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 입장에서는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고령 인력을 재고용하기를 꺼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의 전문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순 노동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재취업 고령층의 절반 이상인 53.2%가 과거 자신의 주된 일자리와 현재 하는 일이 전혀 관련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동현 씨의 또 다른 그리고 더 근본적인 실수는 퇴직금을 목돈이자 보상금으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퇴직금은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수십 년의 시간을 버티게 해줄 연금 재원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소중한 씨앗 자금을 자녀 결혼, 성급한 창업, 불필요한 소비로 흩뿌려 버리는 순간 우리 노후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김동현 씨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했다면 어땠을까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최대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섣부른 목돈 사용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는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단기간에 소진하는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환상을 버리고 냉정한 숫자와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직 후 나의 실제 월 지출액이 얼마일지 꼼꼼하게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월급 명세서 뒤에 숨어 있어 체감하지 못했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각종 세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해 퇴직 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를 꼭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재산과 소득에 따라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는 차가운 현실을 미리 직시해야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 일이 아닌 나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단순 노무직으로 뛰어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나 지역 고용센터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십시오. 전문가들은 이런 기관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연봉이라는 낡은 옷은 벗어던지고 나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직함이나 연봉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셋째,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다고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가 영구적으로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반대로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7.2%씩 최대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확실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입니다. 짧은 기간 저임금 일자리에서 건강을 해치며 버티는 것보다 그 기간을 다른 방법으로 현명하게 버텨내고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기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의 현실은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너지는 것은 개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회의 구조적 함정이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퇴직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연금 자산으로 굳건히 지키며 나의 경력을 이어나갈 새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막연한 불안감 대신 냉철한 계획을 세워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다른 분들과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나은 길을 찾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